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제가 함부로 정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드렸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씩 실감하고 계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별다른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강력한 흐름은 개별 종목의 움직임보다는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ETF가 전체적인 장세를 이끌고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느덧 22만 원을 넘보고 하이닉스는 110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70만 원. 고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소 애매하고 불편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반도체 시장이 처한 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치 과거 한국 증시가 보여주었던 좋지 못한 관행이나 답답한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이 과연 본격적인 조정의 서막인지 아니면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긴급 진단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물 ETF인 EWI가 1% 이상 상승했지만 삼성전자의 비중 조절 이슈로 인해 묘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28%까지 치솟으면서 규정에 따라 3% 정도를 의무적으로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종가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1,0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려놓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치로 계산해보면 3% 비중 축소 물량은 대략 8천억 원 규모인데 수조 원의 거래가 오가는 시장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공포심에 먼저 매도 버튼을 눌렀던 회피 물량들이 있었지만 시장은 이를 아주 유연하고 차분하게 받아내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슬금슬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오늘의 시황이 아니라 향후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밴드는 당분간 20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흐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30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는 200조 원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거대한 80조 원 이상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며 국내 리포트들의 상향 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300조 원이라는 이익이 가시화된다면 주가는 30만 원 위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라 ETF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비롯한 안정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코덱스 ETF와 같은 상품으로 몰리면서 지수 하단을 아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를 방어해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통 선물 매도가 이 정도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기관도 팔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5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시장의 수급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코덱스, ETF 등을 통해 유입된 간접 투자 자금이 대략 1조 5천억 원 이상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선물 폭탄을 그대로 상쇄했음을 의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 역시 ETF가 시장을 이끌고 받쳐주는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도체 업종에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시장은
장중 조정으로 짧게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위를 향해 달려가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1만 원에서 22만 원대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든다면 이는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아주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가 상승의 속도가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에게 숫자를 확인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실적 추정치보다 주가만 과도하게 치솟는다면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은 이를 과열로 판단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함부로 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의 변화 속도가 전문가들조차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변화를 리포트에 담아내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버리니 지금은 고정된 목표가보다는 시장의 유동성과 실적 가시성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는데 적어도 3월까지는 현재의 반도체 랠리를 마음껏 즐기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는 섣부르게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4월 초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심리를 믿고 끈기 있게 보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영업이익을 36조 원 수준으로 보지만 외국계는 40조 원 이상을 보고 있어 이 숫자의 확인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40조 원 이상의 실적이 실제로 찍힌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다시 한번 거침없이 레벨업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30조 원 초반에 머무른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업황 분위기상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월 중에도 예측치는 계속 변하겠지만 D램과 낸드의 스팟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자주 언급하듯이 지금은 함부로 손가락을 움직여 매도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혹시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져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깨진 분들이 있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통해 바닥에 있는 소외된 우량주로 리밸런싱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한미 반도체인데 3%대의 하락세를 보이는 대형주들과 달리 홀로 17% 넘게 폭등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과거 29,000원대부터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며 드라마틱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월봉으로 복기해보면 대략 6개월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며 에너지를 모으다가 한순간에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의 폭발적인 상승 배경에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행한 매우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25%까지 확대되고 마이크론의 비중 역시 34%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전망을 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마이크론과의 협력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대만을 넘어 인도 구자라트 지역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북미 고객 사양 장비 공급 소식은 마이크론과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어 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번에 공급되는 장비는 BC와 COB 방식을 한 대의 기기에서 세팅만 바꿔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드-온 칩과 칩-온 보드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 장비 2대 살 돈으로 한 대만 운용해도 된다는 엄청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장비 한 대를 파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어 마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비가 GDDR 적층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의 최대 화두인 HBF 공정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기술적 우월성입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릴 때 필수적인 기술인데 이를 지원하는 장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의 목표가는 이미 3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섰으며 이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하여 35만 원 이상의 새로운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으므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물량을 덜어내어 이익을 확정짓는 전략도 병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인 독주를 보며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길을 열어주고 한미 반도체가 앞서 나간다면 결국 그 온기는 장비와 소재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반도체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하이닉스가 용인추엔 건설에 21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공기를 2027년 3월까지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장비업계의 엄청난 기회 요인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공장이 완공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발주가 나가야 하므로 지금부터 관련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날 시점입니다. 유진테크나 PSK 그리고 원익 IPS와 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삼성전자의 P5 투자와 연계되어 조용하지만 강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규모 발주를 내더라도 해당 장비 업체들이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신 공정 기술이나 생산 규모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시가 없다고 해서 투자가 멈춘 것이라 오해하지 말고 전방 산업의 가동률과 소재 소비량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관찰해야만 합니다. 장비주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깜깜이 구간이 존재하지만 막상 숫자가 확인될 때는 이미 주가가 저 멀리 달아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장비주들이 공시 없이 조용할 때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가기에 가장 적절하고 매력적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 분야인 FST나 SNS텍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공장 증설에 따른 직접적인 물량 증가 수혜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한 번 들어가면 다음 교체 주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소재는 반도체를 찍어낼 때마다 계속 소모되기에 실적의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월합니다.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과 검사 장비 업체들에게도 거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이러한 수혜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PSK 홀딩스는 코어스 공정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데 이는 대만의 TSMC나 AES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 공급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을 뜯어보면 공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투자의 정점은 보통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 숫자로 반영되어 피크를 치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먼저 피크아웃을 형성하더라도 장비주들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한 뒤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HPSP의 경우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돌발 악재로 잠시 주춤했지만 본업의 경쟁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금세 매물을 소화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모펀드인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것은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펀드 만기에 따른 수익 실현 목적이 크기 때문에 펀더멘탈 훼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분 구조가 가벼워지면 오히려 향후 경영권 매각 시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STI와 같은 종목들도 어제 큰 폭의 상승 후 일시적인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지만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 소부장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고 다소 지저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의 거친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정신 건강과 수익률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반도체 사이클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핵심 장비주들을 선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3월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충분히 즐기며 조정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다소 진통이 오더라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흔들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장세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 전체적인 지수의 에너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만끽하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하락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기술적 지표와 수급의 변화를 매일 아침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그리고 다시 소재와 부품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현재의 장세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알짜 소부장 종목들이 화려한 불꽃쇼를 보여줄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 산업 전반에 걸쳐 아주 세세하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매일같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반도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일부 컨텐츠에서는 반도체의 핵심을 짚어보았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섹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어느덧 65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대를 돌파하며 저 PBR 종목의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와 같은 대형 가치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경기 방어주로 치부되었던 자동차 업종이 이제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성장을 동시에 겸비한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주가 상승이 단순한 거품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폭발적인 판매 성장이 현대차의 실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2부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열어두어야 할지, 그리고 부품주들 중에서 제2의 현대차가 될 종목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어지는 현대차 분석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며 지금은 그 주도주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의 확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뜨거운 반도체 열기를 뒤로하고 더 뜨거워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중심, 현대차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현대차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기술의 미세화와 적층 기술로 승부한다면 자동차 시장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인 SDV 전환 속도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 흐름은 향후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함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품주 섹터에서는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시스템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향후 주가 상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SL이나 화신, 그리고 서현이화와 같은 종목들이 저평가 국면을 탈출하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현상은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공시 없이 실적으로 증명하듯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시장의 소음보다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며 지금 현대차와 반도체는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 인내심을 갖고 목표 주가까지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를 권합니다. 3월의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따뜻한 수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무쌍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력만 있다면 어떤 파고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일의 시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비결과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 숨은 진주 같은 부품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이어지는 주도주 랠리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과정 또한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증명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주주분들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예리한 분석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회의 열매를 꼭 쟁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현대차 집중 분석 콘텐츠에서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